후진국이라며 한국에서 온 며느리를 무시하며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호주의 시아버지, 그리고 침묵 속에 모든 걸 견뎌낸 한국 며느리. 이 가족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감정과 자존심이 뒤엉킨 충격적인 반전 사연.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헨리 톰슨입니다. 저희 톰슨 가문은 3대째 이어져 온 명문가로 동시드니 비즈니스 서클에선 이름만 대면 다들 알 정도였죠. 제 아들 데니얼이 아시아 출장을 다녀온 후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시 호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아시아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죠. 또 하나의 아시아 신부인가? 혹시 가난한 나라에서 호주 시민권을 얻으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니얼이 그 여자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도 제 시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그녀는 세련된 도시 감각을 지녔고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으며 명문대 학위까지 갖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제겐 그저 아시아에서 온 여자일 뿐이었죠. 그녀가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말도 제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발전이 더딘 서구보다 열등한 곳들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품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호주의 선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자원산업의 풍요로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들, 잘 정비된 사회복지 제도까지 나는 그것이 당연히 자랑할 만한 것이라 여겼고 종종 그녀의 고국 한국을 조금 얕보는 듯한 말을 무심결에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미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을지 알 것 같습니다. 말없이 웃는다는 것이 꼭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아들의 결혼 후 3년,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니까 너에게 익숙할 거야 라는 제 말에 민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저는 민지에게 여권과 비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적자는 서구 국가에 입국할 때 절차가 꽤 까다롭잖아. 뉴질랜드도 한국인에게 비슷하게 비자를 요구할지 몰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땐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지친 몸으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입국 심사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줄에 서 있던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민지를 향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지는 우리를 떠나 VIP만 이용하는 듯한 특별 통로로 사라졌고 우리 가족은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편안한 자세로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진국 호주 시민인 제가 후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보다 입국 절차에서 더 불편을 겪다니 이것은 제 67년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언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캐서린도 의아한 눈빛으로 민지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데니얼만이 자연스럽게 뉴질랜드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간 후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뉴질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여권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무려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주 여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으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67년 넘게 쌓아온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저는 민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식사 예절, 종업원들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현지 뉴질랜드 음식에 대한 지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신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오클랜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는 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지인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달랐는데 한국인은 특별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뉴질랜드 마이너스 한국 문화 교류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일반 외국인은 25NZ 달러, 한국인은 15NZ 달러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25엔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안내원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했으나 다른 언어는 할 줄 몰랐습니다. 민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자 안내원은 특별한 친절함을 보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많이 찾고 있어요. 점심 식사 때는 현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메뉴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른 유럽 언어 메뉴는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민지가 한국인임을 알자 특별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식사 후에는 디저트를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이런 경험들은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발코니에 앉아 오클랜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그리고 동양 혹은 아시아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나라들 사이에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작은 여권 한 장이 보여준 힘은 제 오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행 3일째. 우리는 퀸스타운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내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그곳으로 안내되었고 우리 가족은 일반 체크인 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뉴질랜드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 한국은 뉴질랜드의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양국 간 교역량은 4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뉴질랜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문화 콘텐츠는 뉴질랜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방에서 검색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술 혁신과 문화 영향력 면에서 호주와 맞먹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간 며느리의 나라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코노미 좌석 앞쪽으로 민지와 비슷한 옷차림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관광객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퀸스타운에 도착한 후 리조트로 이동하는 셔틀 안에서 저는 민지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담아서요. 민지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교육과 기술 혁신에 대한 국가적 열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과 68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우리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인적자원과 교육에 투자하며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호주와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호주도 전후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의 발전은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후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은 서양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특별 메뉴도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디스플레이에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뉴질랜드인들이 모여 열심히 시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지는 그것이 태양의 유산이라는 인기 드라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뉴질랜드의 한국 관광이 2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서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런 나라에서 온 며느리를 3년간 무시해왔다는 부끄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퀸스타운의 유명한 호수 주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안내서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한국어로 쓰인 퀸스타운 관광 가이드북이었습니다. 덧붙여 한국 고객 전용 특별 할인 쿠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도 그 안내서를 받았고 호텔 직원은 그녀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민지가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직원은 한국어로 뭔가 말한 뒤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갑자기 외부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호주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지의 한국인 정체성이 예상치 못한 특권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지역시장을 들렀을 때도 상인들은 민지를 보자마자 한국인이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특별한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가격 흥정도 쉽게 되었고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 고객 특별 할인이라며 가격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부가 물건을 고를 때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선배들을 대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변 관리인은 민지에게 무료로 파라솔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손님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이런 차별적 대우가 계속되자 제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서구인으로서 받아온 특권적 대우가 이 낯선 나라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해변가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레스토랑 벽면에는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가득했고 영어와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데니얼이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 많이 오나 봐요?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예요.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해외 여행객 수도 급증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레스토랑 주인은 민지에게 특별히 한국 전통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 견고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섬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투어보트에 오르자 가이드는 참가자들의 국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늘이 잘 드리워지고 바다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그곳으로 안내받았고 우리 가족도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투어 중에 가이드는 여러 섬의 역사와 생태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설명이 끝나자 민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간 유학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문화에 감명받아서 뉴질랜드에 돌아와서도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통역해 들은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이 한국에 유학을 간다는 사실이 제 고정관념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세계에서 유학은 항상 서구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 민지에게 보여준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라, 그녀의 문화, 그녀의 배경에 대한 제 무지와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하나의 작은 여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은 네가 뉴질랜드에서 어떤 곳을 가보고 싶은지 안내해주겠니?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함께 보고 싶구나. 민지의 놀란 표정에서 제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의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제안으로 우리는 퀸스타운 시내에 있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라면 쇼핑에 큰 관심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민지의 세계를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국 브랜드들의 대대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전자제품 매장은 쇼핑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한국 브랜드 앞에서 열광하는 모습은 마치 유럽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비슷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한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현지 직원들은 한국어 인사말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민지가 한국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들은 그녀를 특별 고객처럼 대했습니다. 한국분이세요? 이건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이에요 라며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민지가 몇 가지 물건을 고르자 직원은 한국 고객 특별 할인이라며 가격을 낮춰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되어 있었고
호주의 유명 브랜드들은 오히려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판매원은 삼성 최신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 제품의 품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장 한쪽에 전시된 세계 혁신 기술 코너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 제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안내 책자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접이식 스마트폰, 초고해상도 TV, 자율주행, 기술 등 한국이 이끌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쇼핑몰 내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뉴질랜드 음식점부터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까지 다양했는데 한국 식당이 가장 붐비고 있었습니다. 대기 명단에는 현지인들이 많았고 입구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민지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진심 어린 질문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저는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에서 오직 교육과 근면, 그리고 혁신에 집중했죠. 약 68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이 전후 호주의 경제, 성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호주인들도 열심히 일하며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한국인들도 비슷한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지의 제안으로 퀸스타운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한 거리, 한국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한인 여행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지 뉴질랜드인 상인들은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 들어가자 TV에서는 한국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청하던 중 한국의 최신 반도체 기술과 세계 시장 점유율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수치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선박 건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민지는 저에게 한국 여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한국 여권의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국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세계 질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분,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간 제 며느리를 대했던 방식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퀸스타운 남부의 조용한 해변에서 가족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마친 후 민지가 준비해 온 한국 전통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여행 가방에 한국에서 가져온 유기농 녹차와 전통 한과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전통차의 깊은 향과 섬세한 맛은 제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일정이 시작되기 전 저는 가족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속에 차오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지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해변 산책로로 나와 둘이 걷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침묵이 깨졌습니다. 지난 3년간 쌓인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는 가장 솔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지야,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한국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단지 아시아에서 온 여자로만 생각했던 것, 너의 나라를 후진국으로 여겼던 것, 그리고 호주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 해변을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위상과 발전상에 대해 얼마나 놀랐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제 고백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3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사이에 진정한 대화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역사는 정말 놀라워. 그리고 내가 그런 나라에서 온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해.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저는 더 깊은 마음의 소리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데니얼이 아시아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실망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었어.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 교육, 그리고 인성은 우리 가문의 큰 자산이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도 지난 시간들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보트를 타고 인근 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맑은 바다 위에서 우리 사이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고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에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대화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저는 가족들 앞에서 작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교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 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사고방식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어. 앞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며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 데니얼과 캐서린의 얼굴에도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특히 데니얼은 아버지의 변화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벽이 두터웠던 것을 그도 역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밤,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보여준 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인생의 교훈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은 마치 제 마음처럼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제 인생의 오랜 신념을 뒤흔든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보여준 놀라운 위력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흥미로운 광경이 계속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호주 시민 전용 레인과 비호주 시민 레인으로 나뉘었을 때 민지는 비호주 시민 레인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빠른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특별 협정 덕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서재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찾아보니 그동안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도 형태의 작은 영토에서 그런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만들어낸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현대 역사와 발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 스토리는 마치 호주의 경제성장과 닮아 있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주말에는 시드니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문화 전시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 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지의 도움을 받아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불고기와 잡채를 함께 준비하며 민지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즐기며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교류를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사회적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드니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전략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는 호주 기업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 역시 한국의 혁신 전략과 민첩한 시장 대응에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몇몇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서구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던 제가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그해 가을 민지의 부모님이 호주를 방문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청해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그분들을 뵙기 전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를 수차례 연습했고 직접 인사를 건넸을 때 민지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모셔와 정성껏 준비한 호주 전통 식사를 함께 나누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날, 저녁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지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매우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가 이룬 성취의 배경에는 국민들의 근면함,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조국을 향한 헌신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선물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 그 중에서도 정교한 문양이 살아있는 도자기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 도자기는 지금 제 서재 한가운데에 전시되어 있고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저는 데니얼과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우리 내년 봄엔 한국을 직접 가보는 게 어때? 이제는 책이나 뉴스가 아닌 직접 그 땅을 밟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한 장의 여권이었지만 그것이 제 가치관 전체를 뒤흔들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민지의 한국 여권은 저에게 편견 없이 바라보는 눈과 다양성을 품는 마음을 가르쳐준 소중한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여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가는 제 마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작은 여권 한 장이 보여준 힘,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남겼나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